안녕하세요. 구급한 수튜브라는 채널을 만들어 구급한 활용 구구단 학습법이라는 강좌로부터 시작해서 나눗셈, 분수, 소수 등의 기초 수학 학습 과정들과 1, 2차 방정식, 직선의 그래프 등등의 해법에 관한 기본 학습 과정들의 강좌를 올리고자 하는 브라이언입니다. 구급판은 구구단 학습판을 줄여서 만든 단어로 구구단 속에 담긴 몇몇 유형의 패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아이들이 구구단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익히도록 하면 물론 구구단 학습으로부터 확장되는 다양한 기초 수학 학습 내용들도 용이하게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구급판은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제 아이들이 수학을 좀 더 쉽게 배우도록 만들고 가르쳤던 것으로 이후에 아이들이 수학 학습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던 듯하며 한 아이는 영재고등학교로 진학하고 다른 아이도 나름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아이들의 수학 교육을 위해 구급판을 만들었던 까닭은 직장 생활을 하며 회식이나 워크샵, 뒤풀이 자리 등에서 흔히 하던 벌주 게임들 가운데 구구단 게임 타임만 되면 나이나 직급과 무관하게 적잖은 이들이 오답을 남발하던 모습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창시절 수학을 어려워하던 친구들 가운데 구구단 학습에서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친구들은 이후의 초등학교 수학 과정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학습 과정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더욱 어려워하게 되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간간히 접하게 되는 음주 문화 속에서도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구급판을 만들어주고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주변의 지인들이나 사회 후배들과 나누는 자식교육 관련 대화들은 여전히 적잖은 가정에서 아이들의 수학교육은 난제로 남아있음을 일깨워주며 삶의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특성은 구구단 학습 과정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에 곱셈, 나눗셈 등이 초등수학 학습 방법론상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보고자 하며 아이들의 수학교육에 관심을 지닌 학부모들이나 학습의 주체가 되는 자녀들에게 이 채널의 학습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구급판의 소개와 이를 활용한 구구단 학습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의 학습 활동에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세 가지 특성들을 간단히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기업들은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이 포털 서비스나 유튜브, 페북, 인스타, 블로그 등의 SNS 서비스들도 정보의 비대칭성의 특성과 IT 기술의 지속적인 진화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의 특성은 주식, 선물 옵션, 암호화폐나 복권, 부동산 투자 등과 같은 각종 금융활동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불리는 디지털 기기들의 보유 및 활용 능력에 의해 커지는 정보 격차로 인해 더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결과적으로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의 속성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개개인들이나 집단들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른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발전과 창조를 위한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기상상태를 보여주는 기상도상의 기후나 날씨의 비대칭성과도 같은 변화의 속성을 지니며 시민들 개개인이 지니는 정보의 차이들은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각종 선거들을 통해 표출됨으로써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도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을 기준으로 비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지도로 표시된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바다밖 섬나라나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을 둘러보아도 개별 지역별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의 비대칭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의 속성은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학습 방식에도 작용함으로써 처음에는 미세하게 보이는 차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커다란 격차가 벌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 주목할 특성으로 나비 한 마리가 북경에서 날개짓하면 다음날 뉴욕에서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로 널리 알려진 나비 효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글리크의 저서 카오스에 등장하며 유명해진 이 문장은 기상현상과 같은 비선형적인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입력의 미세한 차이가 출력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초기 조건의 민감한 의존성이라는 말로 정의되기도 하는 나비 효과는 기상현상 못지않게 불확정적이고 비선형적인
본능적인 인간의 의식 활동에도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식의 초기 조건을 형성하는 시기인 유년기에 교육을 통하여 두뇌에 입력되는 정보들이 미세한 차이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급판을 활용한 고구단의 학습 방법 및 그로부터 확장되는 기초 수학 과정들에 대한 학습 방법들은 학습 역량과 관계된 다른 형태의 초기 조건이 형성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특성으로는 수학을 포함하는 학습의 벡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벡터는 고등학교 이과 수학 과정이나 물리학에 등장하는 용어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속도, 가속도, 힘, 전자기력 등과 같이 크기와 방향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값을 의미합니다. 벡터와 달리 방향의 속성은 없고 크기의 속성만을 지니는 길이, 질량, 온도, 속력과 같은 값들은 스칼라라고 불립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사람들이 A라는 동일한 출발점에서 출발하여 목적지는 B, C, D, E 등과 같이 다양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해보죠. A로부터 출발한 이들 가운데 여러 목적지들 중 C, D, E와 같은 곳을 목적지로 삼는 이들을 제외하고 B라는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는 이들도 걷는 속력은 같을지라도 걸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걸음 횟수 또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A를 출발하여 B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경로는 검정색 직선으로 표시된 경로가 있겠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형태와 같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경로를 따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경로와 마찬가지로 출발할 때 목표로 삼았던 B로부터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하여 구급판을 만들어서 구구단 등의 수학학습 가이드를 했던 이유는 기존의 수학교육 방식이 아이들로 하여금 A라는 출발지로부터 B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짧은 직선의 경로보다는 오히려 여러 형태의 붉은색 경로 또는 파란색 경로를 받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 아이들의 경우 수학학습에 있어서 검정색 직선 경로는 아닐지라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한 붉은색 경로 정도를 거치도록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학교 수학 과정 목차를 잠시 보시면 2학년 1학기에 곱셈이 등장한 이후 2학기에 곱셈 구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1, 2학기에 나눗셈, 곱셈을 배우게 되며 4학년부터 분수,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게 되는데, 나눗셈도 그렇지만 분수와 소수도 곱셈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에 결국 초등학교 교과 과정의 상당 부분은 구구단의 확실한 이해력과 응용력을 다지기 위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6학년 과정에 등장하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평균, 직육면체의 부피나 원의 넓이 등도 결국은 덧셈과 곱셈, 나눗셈 등의 조합에 의해 구할 수 있는 값들이기에 초등학교 입학 전의 시기에 구구단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도록 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학 전 학습 과정을 쉽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학교 수학 과정에서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하는 문자의 활용이나 XY의 조합에 의한 1차 방정식 및 그 그래프의 학습 등도 구급판을 활용하여 구구단을 배우도록 한다면 굳이 중학교까지 늦춰서 배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되는 1차 방정식이나 FX는 AX 플러스 B로 표현되는 1차 함수라고 해봐야 간단한 문자들과 사칙 연산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점만 이해시키면 되므로 구급판을 학습한 초등학생이 배운다 한들 그다지 어렵게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급판을 활용한 구구단 학습에 앞서서 기존의 구구단 학습 방식을 잠시 훑어보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2단부터 9단에 이르기까지 각 단의 곱한 값들을 표시한 구구단 테이블을 가지고 하나의 단을 배운 이후에 다음 단을 배우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9단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은 2, 2, 4의 음률에 맞춰서 구구단을 따라 부르며 99, 81로 끝남으로써 구구단을 익히는 구구단송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구단을 끝까지 외우게 되면 참 잘했어요 칭찬 스탬프를 꽝꽝꽝 받게 되겠죠.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기존의 구구단 학습법들은 다음과 같은 몇몇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구단 테이블에 의한 학습법은 2단부터 9단까지 암기식으로 구구단을 배우도록 만들므로써 수학에 입문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마치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는 오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기식 구구단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수학 포기자 또는 수업 포기자라 불리는 수포자의 대열로 합류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지니게 됩니다. 둘째, 2단부터 9단까지 8개 단에 대한 구구단 학습
학습을 각각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각 단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수학적 패턴들을 인식하기 어렵도록 만듭니다. 이는 구구단송을 통한 구구단 학습 방법 또한 마찬가지 한계를 지니도록 만들죠. 셋째, 곱셈 기호와 등호로 표시되는 구구단 테이블을 통한 구구단 학습 이후 나눗셈, 분수, 소수, 도형의 면적 등을 가르치는 학년 간의 갭은 곱셈 이후의 수학 학습 과정들 간의 연관관계 인식을 어렵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넷째, 덧셈과 곱셈 등의 학습은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의 그래프, 등차 수열 등등과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배우도록 설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수학 학습 과정상 확장성의 제약을 지니게 됩니다. 다섯째, 학교의 교사들이나 학원의 강사들은 학기 또는 학년별로 정해진 학습 범위를 준수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개별 학생들이 학기나 학년을 벗어난 내용들을 배우기 위한 실력과 의지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이에 부응하기 어려운 것이 교육 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서 아이들 개개인의 최적화된 개인화된 교육의 진행은 온전히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구구단송은 음률에 맞춰서 구구단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구구단 테이블을 암기하는 식의 구구단 학습보다는 좀 더 쉽게 구구단을 배우도록 만드는 것 같기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애창하곤 합니다. 구구단송 가운데 구구단을 잠시 들어보시죠. 9일은 9, 9, 28, 9, 3, 27, 9, 4, 36, 9, 45, 9, 6, 54, 9, 7, 63, 9, 8, 72, 9, 9, 81. 9일은 9부터 9, 9, 80일까지 약 13초가 소요되는데 구구단송을 되뇌이며 곱셈을 할 경우 곱해지는 값이 증가할수록 대략 1초 남짓씩 증가하게 됩니다. 한 자릿수의 곱셈 문제 풀이의 경우에도 문항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며 EX1과 같이 자릿수가 늘어난 경우의 곱셈 문제 풀이는 곱셈과 덧셈을 같이 수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EX2와 같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곱셈의 문제뿐 아니라 나눗셈, 분수, 소수 등이 뒤섞여서 나오는 문제들을 풀게 되면 더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무려 몇 개 안 되는 한 자릿수들만의 곱셈 문제를 풀 때라면 구구단송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년이 올라가서도 구구단송을 되새겨야만 한다면 결국은 시간에 쫓기고 시간의 부족함에 허덕이며 어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구단 학습 레시피라는 부제로 구구판을 활용한 쉽고 빠른 구구단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판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단에서 9단까지 곱해진 값들이 각 단별로 같은 색깔로 표시된 구구판 앞면과 1단에서 9단까지 곱해진 값들 가운데 거듭 제곱값에 해당되는 같은 수를 곱한 값들만 같은 색으로 표시되고 나머지 값들은 흰색으로 표시된 구구판 뒷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면을 각각 출력하여 앞면과 뒷면을 볼 수 있도록 붙여서 코팅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구구단 학습용 구구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림 하단에 설명에 적은 것처럼 곱해진 값들이 단별로 같은 색으로 표시된 구구판 앞면은 구구단을 처음 배우기에 구구단의 곱해진 값들의 생소한 입문 단계의 학생들이 보고 배우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구구판 뒷면은 구구단 학습 레시피를 통해서 2단부터 9단까지 곱해진 값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구구판을 준비한 후에 다음 4장의 구구단 학습 레시피 슬라이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각 페이지의 내용들을 반복 학습을 통해 각인되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구구단을 자연스럽게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구구단 학습 레시피의 첫 장은 2단, 3단 학습법으로 구구단의 2단과 3단의 학습은 비교적 쉬운 편이기에 함께 묶어서 익히도록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2단은 구구판에서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안의 곱셈값들이고 3단은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안의 곱셈값들로 1학년 1학기 수학과정에서 배우는 50가지의 수에서 각각 2칸 띄기와 3칸 띄기의 값에 해당됩니다. 2단과 3단의 곱셈값의 숫자들은 그다지 크지 않기에 수학 이외의 과목 학습에도 필요한 암기력 훈련 측면에서 단순하게 외우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2단, 3단 학습 과정 속에도 포함된 두 가지의 패턴을 이해한다면 2단, 3단뿐 아니라 구구단 전체를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패턴은 반복 패턴과 대칭 패턴으로 2단과 3단의 반복 패턴은 우측편의 2단 반복의 그림과 3단 반복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곱하기 6 이상의 곱셈값이 각 단의 곱하기 1에서 곱하기 5의 곱셈값에 각각 10과 15를 더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2단과 3단 각각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암기할 필요 없이 곱하기 5까지만 암기하더라도 곱하기 6 이상의 곱셈 값들은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 패턴의 원리는 다음 슬라이드의 5단 학습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패턴은 1 곱하기 1의 값과 9 곱하기 9의 값을 연결하는 보라색으로 표시된 대각선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의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곱셈 값들이 같음을 의미합니다. 구급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는 6이 되며 2 곱하기 4는 4 곱하기 2는 8이 되며 3 곱하기 6은 6 곱하기 3은 18이 됩니다. 이러한 대칭 패턴의 이해를 통하여 왼쪽 구급판에 표시한 곱셈 값들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구급판에서 볼 수 있는 대칭 패턴은 중학교 1학년 수학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문자의 사용과 함께 m 곱하기 n은 n 곱하기 m으로 표현되는 곱셈의 교환 법칙의 초등학교 저학년 버전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구구단 학습의 첫 걸음을 내딛는 단계에서 중학교 수학에서나 배우게 되는 문자와 연상 관련 법칙을 언급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주눅이 들도록 만들지도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수학은 물론 중학교 수학조차도 터무니없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치며 m, n, x, y 등의 문자 등을 사용하였더니 학교에서 문자를 쓰면 안 된다고 하기에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을 쓰고 배울 때는 문자를 써도 무방하다고 하였죠. 사실 30-40년 전 중학교 입학 전에 비로소 알파벳을 배우던 시대라면 몰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알파벳은 기본적으로 떼고 시작하는 시대에 굳이 수학학습에서 문자 활용의 거리감을 느끼도록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단 건너뛰고 5단 학습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단을 배울 때 2단에서 9단까지 반드시 순차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는 없으며 쉽게 배울 수 있는 단들을 먼저 확실하게 익히고 난 이후에 남은 것들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5단 학습은 1학년 2학기 수학 과정 속에 시계보기 단원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묻고 답하는 데 익숙해 있다면 이미 끝났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시계의 분침이 2에 있으면 10분, 3에 있으면 15분, 4에 있으면 20분 등등 해서 9에 있으면 45분이니까요. 5단 학습법에서 5단의 곱셈 값을 익히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을 테고 그보다는 5단의 곱셈 값을 기준으로 하여 2, 3단 학습법에서 언급한 반복 패턴이 4단에서 9단으로도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우측의 그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과 3단의 반복 패턴이 곱하기 6 이상의 곱셈에 대해서 각각 10과 15를 더해서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4단 이상의 반복 패턴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곱하기 6 이상의 곱셈에 대하여 20, 25, 30 등등 5와 해당 단을 곱한 값만큼 더한 값의 형태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 패턴은 대칭 패턴이 곱셈의 교환 법칙에서 파생된 것처럼 역시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게 될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의 일례라 할 수 있는 아래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m은 1에서 9까지의 자연수이고 n은 1에서 4까지의 자연수일 때 m 곱하기 괄호 열고 5 더하기 n 가로 닫고는 괄호 열고 m 곱하기 5 가로 닫고 더하기 괄호 열고 m 곱하기 n 가로 닫고 입니다. m이나 n과 같은 문자나 생소한 법칙의 등장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게 있다는 식으로 맛보기로 잠깐 짚고 넘어가는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6, 7, 8단을 건너뛰고 바로 9단 학습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단은 9단의 마지막 단이면서 곱한 값들이 다른 단들의 곱한 값들보다 가장 큰 수들이 나오다 보니 아이들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우측편의 설명과 도표로 정리한 내용만 이해한다면 2단, 3단이나 5단 못지않게 가장 쉬운 단어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9단은 문자 n을 사용해서 9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n이 1부터 9까지 변화할 때 두 자릿수의 곱셈 값의 첫째 자리는 n 빼기 1, 둘째 자리는 10 빼기 n이 되며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의 합은 항상 9가 됩니다. 문자와 말로 설명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도표에 정리된 내용을 보게 되면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9 곱하기 1은 첫째 자리가 1 빼기 1이니 0이 되고 둘째 자리는 10 빼기 1이니 9가 되므로 그 곱셈 값은 9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9 곱하기 2는 첫째 자리가 2 빼기 1이니 1이 되고 둘째 자리는 10 빼기 2이니 8이 되므로 18이 되며 9 곱하기 4는 첫째 자리가 4 빼기 1이니 3이 되고 둘째 자리는 10 빼기 4이니 6이 되므로 36이 됩니다. 이렇게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를 각각 계산해서 9단의 곱셈 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좀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9단의 첫째 자리의 값을 앞의 방식처럼 n 빼기 1로 구하면 둘째 자리의 값은 항상 9 빼기 첫째 자리의 값이 됩니다. 9 곱하기 8의 첫째 자리는 8에서 1을 빼면 7이 되고 둘째 자리는 9에서 7을 빼면
2가 되므로 그 결과값은 72가 됩니다. 이는 다른 숫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도표에 정리한 n값과 첫째 자리, 둘째 자리의 값들을 비교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만 이해한다면 구구단수를 암기하면서 구단의 곱셈값을 구하는 것과 다르게 구의 어떤 값을 곱하더라도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그 결과값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3장의 슬라이드를 통하여 2단, 3단, 5단, 9단 학습법을 반복 패턴과 대칭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익히고 남은 개수는 앞에 9단 학습법 슬라이드에서는 빈칸이자 9단 학습 완료 슬라이드에서는 붉은색으로 표시한 칸으로 총 12개가 됩니다. 이 12개의 수들도 대각선을 기준으로 한 대칭 패턴이 적용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남은 개수는 6개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은 6개의 곱셈 값들은 앞의 5단 학습법에서 언급했던 4단 이상의 반복 패턴들 가운데 4단, 6단, 8단의 반복 패턴 값들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구구단 학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에 4장의 슬라이드에 구구단 학습법을 함축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자녀들이 한 번의 설명을 듣고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코팅한 구구단 학습판을 아이들에게 주고 수시로 보면서 스스로 소화하고 숙지하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구구판을 통한 구구단 학습은 암기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 각자의 이해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아이들 개개인 간의 학습 능력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지녀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빠르게 익히지 못한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는 결코 없으며 우측 상단의 그림처럼 가마솥이 밥이 익기를 기다리듯이 또는 봄날의 벚꽃을 기다리듯이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어느 순간 밥은 맛있게 익어 있고 벚꽃도 화려하게 만개하듯이 아이들도 구구단을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점이 되면 수학 학습 능력에 있어서 흔히들 퀀텀 점프 또는 양자 더하기라고 일컬을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뇌리에 구구판이 각인되어 곱셈뿐 아니라 이후에 경험하게 될 나눗셈이나 분수, 소수, 방정식, 함수 등의 수학의 놀이터를 자유로이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구구판을 활용한 구구단 학습법은 끝이 났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2가지의 보강 학습을 추가함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7단 학습과 소수로 앞에서 구구단 학습법을 설명하면서 7단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7단을 포함한 구구단 학습이 끝났음을 아실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7단을 별도로 익히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시계 보기를 통해서 5단 학습을 했던 것처럼 달력 보기를 통해서 7단 학습을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7일 주기 달력에서 첫째 일요일이 7일일 때 4주차 일요일은 7 곱하기 4는 28일이 되므로 달력 보기에 익숙한 아이들은 7단 학습의 절반은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몇 차례 반복해서 학습하였던 반복 패턴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수의 학습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학습 과정 속에는 2개의 소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1보다 작은 수라는 의미의 소수이고 다른 하나는 한자로는 수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의미의 소수입니다. 이 두 소수들은 한글로는 같은 소수이지만 서로 다른 한자를 사용함으로써 처음 배우는 아이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2가지 종류의 소수의 개념과 쓰임새의 차이만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마치 불과 물처럼 전혀 별개의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알고 헷갈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설명할 소수의 수학적 정의는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1보다 큰 양의 정수, 즉 자연수입니다. 우측의 그림판은 구구단 학습법의 설명을 위하여 사용한 구구판과는 달리 1부터 100까지 나열한 숫자판으로 1부터 1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들을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소수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야 배우는 내용이기에 여기서는 소수를 표시한 숫자판상에서 2가 유일한 짝수인 소수이며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 짝수들 가운데 2를 제외한 소수는 없다는 사실만 눈여겨보고 넘어가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인 구급한 보강학습 2는 제곱과 연산의 기본 검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곱은 같은 수를 곱한 값으로 구급판의 전면과 후면 모두 제곱의 수를 같은 색으로 표시하였고 2단, 3단, 5단, 9단 등의 학습 방법의 설명 시에도 항상 1 곱하기 1에서 9 곱하기 9를 잇는 대각선으로 눈에 띄게 되어 있기에 구구단 숙지 슬라이드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어지간하면 1의 제곱값에서 9의 제곱값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곱값 같은 경우는 특히 기존의 구구단 테이블이나 구구단송 등을 통한 구구단 학습 방식만으로는 주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구판에서 제곱값을 다른 여러 곱셈 값들과 굳이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눈에 띄게 만든 이유는 제곱값이 지니는 특성 및 확장성을 구구단을 배우는 단계에서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면 수학을 배워가는 동안에 꾸준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수의 곱인 제곱값을 표시한 왼쪽 그림의 아랫부분에 적은 것처럼 그 수의 우측 상단에 1을 작게 쓰고
수의 제곱이라고 읽습니다. 가령 2 곱하기 2인 2의 제곱은 4가 되고 5 곱하기 5인 5의 제곱은 25가 되며 9 곱하기 9인 9의 제곱은 81이 됩니다. 제곱값 또한 앞에서 언급한 몇몇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이상의 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근간은 결국은 곱셈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마치 전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처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슬라이드의 우측 상단에 맛보기 삼아서 제곱의 확장 사례를 3가지 정도 적었는데 이 내용들도 수학학습 과정상에 수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선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관련된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연속된 세 개의 자연수가 3, 4, 5라는 정의입니다. 왼쪽 제곱값의 그림에도 3의 제곱값, 4의 제곱값, 5의 제곱값에 별도의 테두리로 표시를 해 두었지만 이 세 개의 수 이외에 연속된 세 개의 자연수의 제곱값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경우는 없기에 그 관계의 특이성은 기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래에 적어놓은 삼각함수의 공식도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제곱값들이 관계로부터 확장되어 탄생한 것이기에 일찌감치 봐두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A, B, C, F, G 등과 미지수 X, Y 등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방정식과 함수에서 X 곱하기 X, 즉 X의 거듭 제곱을 포함하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등도 제곱의 확장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등의 일반적인 2차 방정식 및 2차 함수의 표현 방식이죠. 그리고 같은 수 또는 문자 두 개를 곱한 값을 제곱 또는 거듭 제곱이라고 한다면 3개를 곱한 값은 세제곱, 4개를 곱한 값은 4제곱이라고 하며 4를 3번 곱한 4의 세제곱, C를 4번 곱한 C의 4제곱 등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 연산 문제를 푸는 가운데 간간히 범하는 기본적인 연산의 오류를 회피하기 위한 2가지 기본 검증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덧셈의 기본 검증으로 더해지는 수들 가운데 홀수가 홀수 개수일 때만 합은 홀수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수를 더하여 값을 구한 후에 홀수가 몇 개인지를 세어보고 그 개수가 홀수이면 계산한 값이 홀수이어야 하고 그 개수가 짝수이면 계산한 값 또한 짝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곱셈의 기본 검증은 곱해지는 수들 가운데 짝수가 있으면 그 곱의 값은 무조건 짝수가 됩니다. 이 2가지 기본 검증 방법은 알고 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지만 사치 연산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의외로 오답을 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상으로 구구단 학습법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며 구구판을 활용한 나눗셈, 분수, 소수 등의 학습 관련 내용은 향후 준비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자녀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수학 학습과 관계된 고민을 다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